안녕하세요. 홍익인간 박소영. 정재홍입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엄청 좋은 걸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살펴본 제품은 뭔가요? 오늘 살펴볼 제품은 바로 샤오미의 Mi 10 Lite입니다. 샤오미가 이제 국내에도 오랜만 벌써 이제 두 번째 제품을 들고 왔는데 저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홍미노트 9S에 이어서 이번에는 Mi 10 Lite 5G가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45만 원대에 나오면서 국내에서는 가장 저렴한 5G 스마트폰으로 나오게 됐어요. 5G 스마트폰도 이제 50만 원 밑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맞아요. 요즘 5G 기계가 싸다고 하지만 요금제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5G 요금제 혹시 쓰세요? 저는 아직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아직 안 쓰는데 5G 요금제가 좀 안 터진다는 맞아요. 얘기가 되게 많아서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제품을 살 때 통신사에서 약정을 맺어서 울며 겨잘 맞기로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LTE로 돌아서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해요. 5G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LTE 요금제로 바꾸기가 조금 번거롭거든요. 통신사 제품은. 5G 스마트폰에서 LTE 요심을 꺼내서 LTE 요심을 다시 LTE 폰에 박은 다음에 LTE 폰에서 다시 요금제를 바꿔서 그 요심을 빼서 다시 5G 스마트폰에 넣어야 돼요. 너무 번거롭네요. 맞아요. 빨리 5G를 제대로 썼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샤오미 Mi 10 Lite 5G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이 제품이 있는데 화면을 키면은 뭔가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갤럭시 A31의 화면과 굉장히 닮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방울 노치라고 하죠. 네. 이렇게 물방울처럼 휙 휘어있는. 이제 삼성에서는 이걸 옛날에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물방울 노치가 있고 밑에 베젤은 약간 좀 더 두꺼운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화면은 6.57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썼어요. 길이는 이제 163mm이고 가로폭은 74mm, 두께는 7.9mm이고 무게는 192g 정도. 완벽합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홍미노트 이렇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확실히 가벼워요. 그렇죠. 네. 홍미노트는 210g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노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무거워서 팔 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무겁다고 느껴지는데 사실 소영 씨 같은 경우도 들고 다니기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좀 손목이 이렇게 휘는 느낌? 네. 이게 좀 의외인 게 얘가 26만 원부터 시작하는 스마트폰이 홍미노트가 Mi 10 Lite가 45만 원대인데 오히려 저렴한 게 펀치홀을 쓰고 좀 비싼 게 물방울 노치를 썼다. 뭐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을 살펴보면은 뭐 왼쪽은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전원 버튼이 있고 그 위에는 음량 버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가면 요거 이어폰 잭? 3.5mm 이어폰 잭이 위에 붙어 있어요. 그 위에 또 살펴보면 요 구멍은 마이크, 요거는 IR 블래스터라고 리모컨 기능을 쓰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밑을 살펴보면은 여기는 유심 트레이가 있고 이번에 근데 홍미노트와 또 다른 점은 나노심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홍미노트는 유심을 2개 끼고 마이크로 SD도 512GB까지 확장을 가능했었는데 얘는 SD카드도 확장이 안 되고 유심도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C타입 단자가 있고 마이크, 스피커가 있어요. 모노 스피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면을 드디어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갤럭시 S20? 뭐 비슷한데 사실 삼성에서 들으면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쿼드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 48메가픽셀 AI 카메라로 써 있잖아요. 네. 4800만 화소를 지원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메인 4800만 화소 카메라고 그 밑에 있는 게 800만 화소짜리 초광각 카메라, 그다음에 여기가 200만 화소 접사 카메라, 그다음에 200만 화소 심도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쿼드 카메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점은 이제 홍미노트 9S랑 비슷합니다. 얘도 이렇게 쿼드 카메라가 있죠. 이게 사실은 국내에서는 좀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거든요. 중국 제조사에서는 이런 스타일 많이 쓰긴 하는데 뭔가 돼지코 플러그 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거보다는 발전을 한 디자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세요? 확실히 이게 더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뭐지? 우리가 되게 생소한 디자인이라서 네. 더 촌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얘는 그래도 뭔가 좀 더 익숙하니까 더 세련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얘는 그래도 이렇게 좌우 균형은 잘 맞아 있어요. 흔들리진 않아요. 얘는 이제 흔들리잖아요. 또 이런 단점이 있네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나오니까 또 다시 LG 벨벳이 나오면서 비교를 당하면서 괜히 미움받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사실 LG 웰벳 같은 경우에는 89만 9천 원이었나요? 그 당시에도
때도 이 스펙에 너무 좀 맞아. 가격이 비싼 거 비싸다.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의 스펙이 벨벳이랑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벨벳도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가 달려있고 물론 걔는 이제 트리플 카메라지만 화면 자체는 큰데 칩셋도 사실은 얘가 더 좋은 칩셋을 들고 있어요. 근데 반값이네요. 그렇죠. 가격이 거의 반값이죠. 그래서 이제 도대체 벨벳은 뭘 믿고 그렇게 비싸게 불렀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디자인이 예쁘고 안전하다는 그 검증도 받고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LG 벨벳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45만 원만큼의 가치가 있냐는 논란이 있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샤오미의 Mi 10 Lite 5G가 스냅드래곤 765G를 탑재했어요. 벨벳 같은 경우에 그냥 스냅드래곤 765를 네. 탑재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둘 칩셋 간의 성능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해요. G가 이렇게 완전 확 변화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한 5% 정도 성능 차이가 좀 있는데 G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래픽이나 게임 구현하는데 조금 더 특화됐다 이렇게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벤치마크를 돌려봤어요. 싱글코어가 614점, 멀티코어가 1908점이 나왔어요. 홍미노트는 스냅드래곤 720을 탑재하고 있는데 싱글코어가 570점, 멀티코어가 1729점이죠. 그래서 확실히 Mi 10 Lite가 성능이 더 좋다. 예전에 이제 벨벳 같은 경우에는 싱글이 548점 그리고 멀티코어가 1700점 그 정도 나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점수 자체로는 Mi 10 Lite 5G가 좀 더 높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큰 성능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고 이건 그냥 그 계량적으로 점수를 측정한 것 뿐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최적화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는 써보면서 느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더 화면을 켰으니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볼까요? 먼저 이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썼기 때문에 화면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또 화면 색도 예쁜 것 같은데 색감도. 제가 홍미노트 9S의 가장 큰 단점으로 이제 화면을 꼽았는데 얘는 이제 LCD 화면이거든요. 근데 색감 차이가 확 달라요. 왼쪽이 Mi 10 Lite 5G고 오른쪽이 홍미노트 9S인데 확실히 OLED가 저는 눈이 편하더라고요. 얘는 LCD라서 뭔가 이 물이 빠져 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나거든요. 파란 필터가 낀 것 같기도 하고 좀. 설정 창에 들어서 재밌는 게 뭐 있나 좀 살펴볼까요? 5G 우선으로 할지 LTE 우선으로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5G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Always On 디스플레이 AOD가 지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귀여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문인식 센서도 내장형인 광학식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가 돼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딱딱 대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청자가 좋아하는 유튜브 4K 영상인데 1080p Full HD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 모습이죠. 유튜브 앱에서는. 그래서 그냥 보면 화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볼 때도 화면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얘도 크롬으로 들어가면 2160p 즉 4K까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화면이 4K가 아니라서 4K 영상도 4K가 아니죠. 그냥 크롬에서 이 정도까지 지원이 된다는 건데 근데 실제로 보면 얘가 좀 더 선명하긴 합니다. 뭔가 저기는 조금 나의 모든 것을 내주진 않겠다라는 느낌이고 여기는 모든 것을 내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이게 제가 들고 있는 갤럭시 S10 플러스인데 얘는 이제 QHD급이라고 해서 1440p까지 지원을 해요. 네. 지금 이제 Mi 10 Lite 5G는 크롬으로 억지로 4K까지 맞춰놓은 영상이고 이제 갤럭시 S10 플러스는 애초에 QHD급 해상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유튜브 앱으로 열은 상태입니다. 갤럭시 S10 플러스가 더 선명하다는 게 바로 느껴지긴 해요. 맞아요. 너무 좋아서 빠져들어서 보고 있었어요. 이 여행 영상에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여행을 모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유튜브 앱으로 최대로 폈을 때도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색감에 어느 정도 표현의 차이는 있네요. 얘가 파란색을 좀 더 진하게 잘 맞아요. 표현하고 있죠. 그 김에 스피커도 한번 볼까요? 아, 네. 스피커 중요하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완전 달라요.
어떤 게 좋으세요? 당연히 맞아 좋긴 하겠지만 중점을 두는 음역대도 조금 다르게 설정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확실히 점점 좋아질수록 공간 감각이 달라지네요. 그렇죠. 갤럭시 S10 플러스는 반칙인 게 스테레오 스피커에다가 돌비 애트모스까지 탑재하고 있어가지고 좀 더 빵빵하게 울려주면서 서라운드로 들려주기 때문에 음량 자체도 크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좀 어쩔 수 없이 논외로 하고 홍미노트 9S랑도 비교했을 때 같은 모노 스피커를 썼더라도 좀 확실히 음량 자체도 미텐라이트가 훨씬 크고 음량이 좀 더 풍부한 느낌이에요. 첫 번째 건 오히려 그냥 핸드폰 벨소리 같은 느낌이었다면 밑에는 녹음된 음악을 듣는 느낌? 그래서 뭔가 그런 느낌이 꾸며준 있었어요. 느낌이다. 네, 꾸며준 느낌이 있었고 갤럭시는 약간 오케스트라까지 네. 그런 느낌? 근데 우리가 유튜브도 하고 스피커를 통해 노래를 듣고 나면 배터리 안 볼 수 없잖아요. 배터리는 4160mAh거든요. 샤오미 제품 치고는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갤럭시 A51이나 A31 같은 경우도 4500mAh로 나왔었기 때문에 홍미노트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5000mAh가 넘었어요. 이 미텐라이트는 약간 배터리가 홍미노트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해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실생활할 때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배터리의 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 카메라. 카메라. 네. 제가 이제 미리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자, 이게 이제 미텐라이트의 4800마우스 버전인데 그냥 뭐 되게 선명한 사진처럼 보이죠. 그때 보면 요렇게 조금 많이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뭇잎이 좀 섬세하게 표현이 돼 있는 모습이 좀 보여요. 홍미노트의 똑같은 4800마우스도 어떻게 표현되나 볼게요. 확실히 뭉개지네요. 각도나 이런 거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계의 성능이 차이가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4800마우스 카메라로 찍었음에도 결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선명하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물론 색감은 약간 여기 물 빠져 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 선명함이 훨씬 있다. 로고 부분 여기. 선명도가 다르다. 그렇죠. 네. 확대했음에도 미텐라이트의 사진이 좀 더 선명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갤럭시 폴드로 이제 한번 더 찍어봤는데 갤럭시 폴드는 이제 1200만 화소 와이드 카메라가 달려있거든요. 화소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미텐라이트의 사진이 조금 더 선명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생활에도 사진은 이렇게까지 모공까지 확대하지는 않는다는 점. 그다음에 야간 카메라 모드가 들어가 있어요. 홍미노트 9S도 26만 원대인데 야간 모드가 들어가 있었죠. 뭐 일반적인 괜찮아요. 괜찮죠. 홍미노트 9S의 야간 모드입니다. 확실히 디테일이 좀 다른 돌 같이 생겼잖아요. 네, 얘는 좀 많이 깎인 돌? 덜 깎인 돌?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폴드의 야간 모드입니다. 와우. 다르죠. 밝기 자체부터가 조금 다르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냥 별다른 조작을 하지 않고 야간 모드 켜고 초점 맞춰 버튼만 눌렀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영상. 그렇죠. 동영상도 살펴볼 텐데 홍미노트 9S가 그랬던 것처럼 샤오미의 미텐라이트 5G도 4K 30프레임까지 되고 1080 60프레임 그 다음에 1080 30프레임에서는 그 EIS 스테디캠까지 지원을 해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어요 제가.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화면 자체는 깔끔하게 나오죠.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뚝뚝 끊긴다는 느낌 받지 않았어요? 끊기는 건 있었어요. 이게 아무리 30프레임이어도 그렇지 많이 좀 저는 끊긴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화질이 좋음에도 그런 점은 좀 아쉽게 느껴지긴 했는데 화질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이가 느껴지시죠? 약간 부드러운 동영상이다.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근데. 이것도 화질 자체는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고 있어요. 좀 아쉬운 거는 중간중간 보시면- 초점이? 네 맞아요. 네. 이거 아무것도 지나가지도 않는데도 초점을 잘 못 잡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1080p에 30프레임을 걸면 스테디캠이 들어갑니다. 이 계단을 이제 오르는 모습인데 근데 별게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허리가 아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흔들림이라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몰랐죠? 몰랐어. 방금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 제 다리를 방금은. 이렇게 인증샷으로 남기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많이 네, 흔들리지 많이 안 않죠. 흔들려요. 원래 계단에서 원래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엄청 흔들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진 자체랑 카메라 자체는 괜찮았어요. 제가 아쉬웠던 거는 빛이 많은 상황에서 카메라를 켜면 약간 버벅거리더라고요. 그 순간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빛을 받아들이면서 화면에 딱 구현을 하는데 그 순간에 약간 성능 최적화가 조금 안 돼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긴 했어요. 버벅거림. 그런 적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격 대비 훌륭하네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격을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서 네, 오늘 이렇게 밑앤라이트, 카메라, 유튜브, 스피커, 디스플레이까지 살펴봤는데요. 총평 한번 해주시죠. 가성비 폰으로는 역시나 최고의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 밑앤라이트. 하지만 이제 홍미노트 9S 때와는 조금 다른 그 접근인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홍미노트 9S는 26만 원이고 20만 원대 이 정도 스펙까지 넣어줬어? 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밑앤라이트 5G는 5G 스마트폰이다 하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 없는 상태에서 45만 원으로 내놨는데 사실 갤럭시 A51 5G와 그렇게 큰 스펙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밑앤라이트를 살 바에는 갤럭시 A51 사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리할 수도 있겠다. 대신에 장점을 꼽자면 내가 5G 스마트 요금제를 쓰지 않아도 LTE 요금제를 써도 자급제 폰처럼 유심칩만 꽂으면 저처럼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건 편하네요, 되게. 그렇죠. 얘도 KT 모델인데 우리 옆에 있는 편집자 LG U 플러스 꽂았더니 그게 더 잘 되더라고. 약간 이상하지만 어쨌든 약간 차별화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거죠. 성능도 나쁘지 않으면서. 네, 오늘 샤오미 밑앤라이트 5G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장점도 보고 단점도 보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홍익인간 시간에도 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